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저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내용 고르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2번부터 44번까지이고요. 각 3점과 4점으로 총 11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 같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는 지난 시간엔 한 문장 한 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1, 2, 3, 4번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낸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그럼 이거 기억하시면서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숲 해설가의 일은 해설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고 나서 숲 해설을 들을 사람들을 분석해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제작한다. 자료에는 숲에 관련된 지식만이 아니라 숲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들이 포함된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해설을 들을 사람들의 연령을 고려해 그 내용을 완전히 달리한다. 그 뒤 시간과 계획이 정해지면 여기에 따라 숲을 찾은 사람들에게 숲 해설을 한다. 1번, 숲 해설은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다. 2번, 야외 활동은 찾아온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3번, 숲 해설가는 사람들에게 숲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준다. 4번, 해설을 들을 사람들에게 제작한 자료를 미리 보내준다. 답은 2번, 야외 활동은 찾아온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입니다. 자, 우리 우선 내용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요, 숲 해설가의 일은 해설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 말을 간단하게 바꾸면요, 숲 해설가라는 직업은 이것은 해설에 대한 의뢰, 부탁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미리 보고 현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다. 즉, 다시 말해서 숲 해설가는 현장 답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즉, 숲 해설가의 첫 번째 일은 현장 답사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시면요. 그러고 나서 숲 해설을 들을 사람들을 분석해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제작한다. 자, 그 후에 들을 사람, 이 해설을 들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해서 자료를 만든다. 쉽게 말해서 그 후에 들을 사람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작한다. 자료를 만든다 라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요. 자료에는 숲에 관련된 지식만이 아니라 숲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들이 포함된다. 자료에는 숲에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죠? 지식은 당연히 있고요. 숲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죠?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야외 활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즉, 자료에는 숲에 관련된 지식과 또 예외 활동, 그쵸? 야외 활동이 포함된다, 들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시면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해설을 들을 사람들의 연령을 고려해 그 내용을 완전히 달리한다. 자, 이 모든 활동들은 어린이나 청소년, 또 성인 등
누가 해설을 듣느냐? 그쵸? 해설을 들을 사람들의 나이를 생각해서, 연령을 고려하다는 나이를 생각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 즉 쉽게 말하면 연령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아래 문장은요. 그 뒤 시간과 계획이 정해지면 여기에 따라 숲을 찾은 사람들에게 숲 해설을 한다. 즉, 그 다음에 시간과 계획이 모두 다 결정되면, 정해지면 이 결정에 따라서 숲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숲 해설을 한다. 즉, 다시 말해, 그 뒤에 시간과 계획이 정해지면 숲 해설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우리 1번부터 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숲 해설은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다. 자, 여기서 고정되다라는 뜻은 固定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固定的时间和地点能听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위의 문장에서는 시간과 계획이 정해지면 여기에 따라서 숲 해설을 한다. 즉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해설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야외 활동은 찾아온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자, 자료에는 숲에 관련된 지식만이 아니라 숲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런 야외 활동들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해설을 들을 사람들의 연령, 나이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르게 한다. 여기는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죠? 네, 나이에 따라 결정되고요. 연령을 고려해서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라는 말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3번은 왜 일치하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숲 해설가는 사람들에게 숲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 준다. 자, 숲 해설가는요,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숲 해설을 한다라고 했지, 책을 추천해 준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고요. 자, 4번 보시면요. 해설을 들을 사람들에게 제작한 자료를 미리 보내준다. 자, 위에서 보셨을 때 숲 해설을 들을 사람들을 분석하고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제작한다. 즉, 여기에서는 자료를 미리 보내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일치하는 문장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나왔던 단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의뢰가 들어오다라는 의뢰와 들어오다가 같이 합쳐져서 함께 쓰는 단어 있었죠? 네, 이 뜻은 부탁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일에 대해서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의뢰가 들어오다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답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네, 답사하다라는 뜻은 현장에 가서 본 후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현장 답사 이렇게 자주 쓰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러고 나서라는 연결어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라는 뜻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그 후에, 어떤 일을 한 후에,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라는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주소에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쓰는 도로명 주소 방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 도로명 주소는 종전 주소와 시, 군, 구, 읍, 면까지는 같지만 그 뒤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쓴다. 동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에 넣어 함께 쓸 수도 있다. 건물 번호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를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매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를 병행해 쓰도록 할 예정이다. 1번, 내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2번, 도로명 주소는 기존 주소와 완전히 다르다. 3번, 건물 번호는 도로 좌우를 따라 순서대로 부여된다. 4번, 도로명 주소는 동과 아파트 이름을 제일 앞에 쓴다. 답은 3번, 건물 번호는 도로 좌우를 따라 순서대로 부여된다입니다. 자, 문장을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 주소의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쓰는 도로명 주소 방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 주소에 도로의 이름과 건물의 번호를 쓰는 것이 우리 도로명 주소라는 방식인데요. 자, 이 방식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즉, 다시 말하면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새 도로명 주소는 종전 주소와 시, 군, 구, 읍, 면까지는 같지만 그 뒤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쓴다. 자, 이 말의 뜻은 새 도로명 주소는 옛날의 주소와 시, 군, 구, 읍, 면까지는 모두 다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옛날 주소와 다 동일하지만, 자, 그 동일한 주소 뒤에서 도로명과 건물의 번호를 더 포함해서 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주소 더하기, 그쵸? 도로명, 건물 번호가 새 도로명 주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도로명 주소는 원래 주소 뒤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요. 동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에 넣어 함께 쓸 수도 있다. 자, 무슨 동과 아파트, 네, 무슨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 이름은 코하오, 그죠? 괄호에 넣어서 함께 쓸 수 있다. 즉, 동과 아파트 이름도 함께 쓸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건물 번호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를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매기게 된다. 즉, 건물의 번호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서 왼쪽은 단수,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쌍수, 그죠? 짝수. 홀수와 짝수로 번호를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번호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된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에서는요.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를 병행해 쓰도록 할 예정이다. 즉, 행정안전부는요.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도로명의 주소와 기존 주소, 원래 주소를 함께 쓰도록 할 생각이다, 할 예정이다. 자, 다시 말하면 연말 전에 도로명 주소와 기존에 쓰던 원래 주소를 함께 쓰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내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위에서 주소의 도로 이름과 건물을 쓰는 도로명 주소 방식이 내년부터 그쵸,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기존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1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도로명 주소는 기존 주소와 완전히 다르다. 자, 새 도로명 주소는 종전 주소와 시, 군,
구읍, 면까지는 같지만, 자, 여기까지는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는 같지만 그 뒤에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쓴다. 즉, 기존의 주소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건물 번호는 도로 좌우를 따라 순서대로 부여된다. 자, 건물 번호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를 따라서 왼쪽, 그쵸? 오른쪽, 좌우로 번호를 정한다. 자, 의미상으로 3번은 일치하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요. 도로명 주소는 동과 아파트 이름을 제일 앞에 쓴다. 자, 위에서는 동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에 넣어 함께 쓸 수 있다라고 말했지, 네, 제일 앞에 쓴다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위에 의미상으로 일치하는 문장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면요. 시행되다라는 단어가 있죠. 네, 시행되다는 실시되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제도나 법이 현실에서 사용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라는 뜻은요. 括号라는 기호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번호를 매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번호를 매기다는 번호를 정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아까 네, 홀수와 짝수 번호를 매기게 된다라는 뜻은 네, 홀수와 짝수로 번호를 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병행해 쓰다, 즉 병행하다라는 뜻은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함께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일을 병행하다라고 하면 네, 공부하고 일을 함께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것을 함께 쓰거나 네,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병행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토픽에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하고 눈 속의 이물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 가렵고 심한 경우 눈이 타는 듯한 증상이 있다. 또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눈물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눈물은 통증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나는 것인데 보통 때의 눈물에 비해 수분이 많아서 흐르기만 할 뿐 눈을 촉촉하게 하지는 못한다. 1번, 보통 때에 나는 눈물에는 수분이 부족하다. 2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구 건조증에 걸릴 수 있다. 3번,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아픔을 느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4번, 눈물이 갑자기 많이 나는 것은 안구 건조증의 한 증상이다. 답은 4번, 눈물이 갑자기 많이 나는 것은 안구 건조증의 한 증상이다입니다. 자, 문장을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하고 눈 속의 이물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뜻은요, 눈물이라는 것은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하고 또 눈 속의 더러움을 씻어준다. 즉, 눈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눈물의 역할은 눈을 촉촉하게 하고 건조하지 않게 하고 눈 속의 더러운 이물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 가렵고 심한 경우 눈이 타는 듯한 증상이 있다.
자, 이 말은 안구 건조증이라는 이 증상은 눈물이 심하게 부족해서, 그쵸? 눈물이 아주 부족해서 이런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네, 눈을 촉촉하게 하고 이물질을 씻어주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잘 못할 때 생기는 병인데요. 자, 이 병의 증상은 눈이 간지럽고 또 심한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불에 타는 듯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쉽게 말해서는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데 눈이 간지럽고 타는 듯한 증상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또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눈물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눈물이 갑자기 아주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눈물은 통증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나는 것인데 보통 때의 눈물에 비해서 수분이 많아서 흐르기만 할 뿐 눈을 촉촉하게 하지 못한다. 자, 이때 눈물은 통증, 아픈 것에 대한 반설조용, 그죠? 반사작용으로 나는 것인데, 자, 보통 눈물에 비해서 수분이 많아서 흐르기만 할 뿐, 눈물이 흐르기만 할 뿐, 그 안에 있는 눈을 건조함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쵸? 눈을 촉촉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뜻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때 눈물은 흐르기만 할 뿐 눈의 건조함을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에 보기 1, 2, 3, 4에서 어떤 문장이 답으로 일치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보통 때에 나는 눈물에는 수분이 부족하다. 자, 수분에 대한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뜻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문장은 위의 문장에서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1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구 건조증에 걸릴 수가 있다. 자, 위의 문장에서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지나치게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즉,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하고 눈 속의 이물질을 씻어내주는데 안구 건조증은 이런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걸리는 이유는 눈물이 부족한 이유이지 이물질이 들어가서가 아니죠. 네, 답은 일치하지 않다이고요. 자, 3번 보시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아픔을 느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자, 아까 안구 건조증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죠? 자, 그 증상은 눈이 간지럽고 또 심한 경우에 눈이 아주 아픈 증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또 눈물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난다. 이렇게 3개의 증상이 있었었죠. 자,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아픔을 느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위의 증상 3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문장으로 볼 수가 없고요. 자, 4번 보시겠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많이 나는 것은 안구 건조증의 한 증상이다. 자, 우리 아까 안구 건조증의 증상에서 눈이 가렵다, 또 눈이 타는 듯한 증상이 있다, 또 눈물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난다, 즉 눈물이 갑자기 많이 난다. 이런 3개의 증상이 있었었죠. 그런데 4번에 안구 건조증의 한 증상으로 눈물이 갑자기 많이 난다 라고 나타냈습니다. 위에 있던 3개의 증상 중에 한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치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촉촉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촉촉하다는 물기가 있어서,水分이 있어서 건조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요. 눈이 촉촉하다, 눈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은 경우에 피부가 촉촉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물질이라는 단어의 뜻은 더러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많다라는 뜻은 더러운 물질이 많다라는 의미이고요. 일시적으로라는 뜻은 잠시 동안 또는 갑자기 이런 뜻이 되겠죠. 과다하다라는 뜻은요,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의 문장에서 눈물이 과다하게 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눈물이 아주 많이 난다라는 뜻이고요. 자, 반사작용, 반셔조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의 단어들 모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출산 휴가를 나눠서 쓰는 출산 휴가 분리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법정 출산 휴가 90일을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산부의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 등 원하는 시기에 출산 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의 반인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하게 하는 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된 법 개정을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번.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2번. 지금까지는 임신 초기에 출산 휴가를 쓸 수 없었다. 3번. 이 제도에서는 출산 전에도 반드시 휴가를 써야 한다. 4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출산 휴가 일수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답은 2번. 지금까지는 임신 초기에 출산 휴가를 쓸 수 없었다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출산 휴가를 나눠서 쓰는 출산 휴가 분리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문장은 출산 휴가는 내 아이를 낳은 후에 우리가 집에서 쉬는 것, 휴가를 받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아이를 낳은 후에 받는 휴가를 출산 휴가 분리 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원래는 우리 그냥 출산 휴가를 썼었는데 자, 이 휴가를 나눠서 쓰는 출산 휴가의 분리 제도, 나눠서 쓰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출산 휴가를 나눠서 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라는 뜻이죠. 자, 현재까지는 법정 출산 휴가 90일을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산부의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 등 원하는 시기에 출산 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다. 자, 원래는 법정 출산 휴가 90일을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부의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 그 전에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신 초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출산 휴가를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다시 말해서는 현재까지는 90일 동안 이어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출산 휴가를 분리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휴가 기간의 반인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하게 하는 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자, 하지만 휴가 기간 총 90일 중에 45일은 여전히 출산 후에 사용하게 의무를
네, 그대로 유지한다. 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다시 말하면 하지만 45일 이상은 꼭 출산 후에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된 법 개정을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법 개정을 시작해서 우리 연말 전까지는 이 계획을 끝낼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정부는 올해 연말 전에 이 법 개정을 끝낼 예정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어떤 문장이 이 내용과 일치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된 법 개정을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었죠. 자, 그러니까 연말 전에 올해 안에 이 법 개정을 끝낼 예정이다 라고 했지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임신 초기에 출산 휴가를 쓸 수 없었다. 자, 현재까지는 법정 출산 휴가 90일을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했다. 즉, 임신 초기 등 원하는 시기에 출산 휴가를 쓸 수는 없었다라는 뜻으로 의미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일치하고요. 자, 3번은요. 이 제도에서는 출산 전에도 반드시 휴가를 써야 한다. 자, 위에서 말했던 것은 원하는 시기에 출산 휴가를 분리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산 전에도 써야 한다라는 말과는 일치하지 않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출산 휴가 일수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 우리 위의 문장에서 출산 휴가 90일을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을 했지만, 자, 이제는 원하는 시기에 분리해서 쓸 수 있고, 그 시기 중에서 45일은 꼭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출산 휴가 일수는 변화가 없었죠. 네, 90일이라는 건 변화가 없었고요. 네, 출산 휴가를 하는 시기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수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시기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어 중에서 이어서 사용하다. 자, 우리 있다 이런 동사는 리엔저라는 뜻이죠. 그래서 끊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분리하다. 위에서 계속 분리하다라는 단어 많이 나왔죠? 자, 분리하다라는 뜻은 나누다라는 뜻으로 fun이라는 나누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을 개정하다 또는 규정을 개정하다라고 해서 자, 개정하다라는 뜻은 법이나 규칙, 규정 등을 고치다. 네, 새롭게 고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다, 규정을 개정하다, 규칙을 개정하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다라는 동사는요. 네, 어떤 일을 끝내다. 정리해서 끝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승하한 직후에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이 실록의 편찬 초기에 편찬 시기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왕이 승하한 직후에 편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왕은 없지만 신하들이 생존에 있어 객관적인 기술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하 직후 편찬을 주장하는 쪽은 신하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록을 편찬해야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1번. 사관들은 왕이 승하한 후 시간을 두고 실록을 편찬할 것을 주장했다. 2번. 실록 편찬의 시기를 정하는 데에 사관들의 의견이 주로 받아들여졌다. 3번. 실록을 편찬할 때 객관성을 위해 신하들의 증언은 자료로 삼지 않았다. 4번. 정확한 기술을 위해 왕이 생존해 있을 때 편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1번. 사관들은 왕이 승하한 후 시간을 두고 실록을 편찬할 것을 주장했다입니다. 자, 위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승하한 직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이다. 자, 조선시대의 역사책인 조선왕조실록은요, 자, 왕이 죽은 후에, 그쵸? 왕이 죽은 후에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연대순, 그쵸? 연별로 기록한 책이다. 자, 쉽게 말해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실록의 편찬 초기에 편찬 시기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뜻은 그런데 이 책의 편찬 시기, 책을 만든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요.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왕이 승하한 직후에 편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자, 실록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 사관들은 왕이 죽고 바로 그 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다시 말해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왕이 죽은 후에 바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자, 다음 문장은요. 왕은 없지만 신하들이 생존해 있어서 객관적인 기술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 왕은 죽었지만 그 신하들, 그 밑에서 왕을 보좌하던 신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는 왕은 없지만 신하들이 살아있어서 객관적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아래 문장 보시면요. 그러나 승하 직후 편찬을 주장하는 쪽은 신하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록을 편찬해야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하지만 죽은 바로 다음에 책을 쓰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 신하들이 살아있을 때 그 실록을 써야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뜻으로요. 즉, 하지만 편찬을 주장하는 쪽은 신하들이 살아있을 때 실록을 써야 역사를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아래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어떤 문장이 일치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사관들은 왕이 승하한 후 시간을 두고 실록을 편찬할 것을 주장했다. 자, 위의 문장에서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은 왕이 승하한 후에 편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자, 왕이 죽은 후에 바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즉, 사관들은 그 시간을 두고 조금 지난 후에 쓰기를 주장했다라고 해서 의미상으로 1번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을 보시면요. 실록 편찬의 시기를 정하는 데에 사관들의 의견이 주로 받아들여졌다. 자, 이런 말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중요했다라고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고요. 자, 3번 실록을 편찬할 때 객관성을 위해서 신하들의 증언은 자료로 삼지 않았다. 자, 위의 문장에서는 승하 직후 편찬을 주장하는 쪽은 신하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록을 편찬해야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신하들의 증언은 자료로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정확한 기술을 위해 왕이 생존해 있을 때 편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자, 신하들은 생존해 있지만 왕이 죽은 직후에 우리 편찬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나 승하 직후 편찬을 주장하는 쪽은 신하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록을 편찬해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했지.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 왕이 생존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상으로 일치하는 문장은 1번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에서 제시된 단어들입니다. 자, 승하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 보통 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많이 쓰이는데요. 왕이 승하하다 또는 임금이 승하하다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다, 즉 죽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편찬하다라는 편찬은요, 책을 만들다. 자, 우리 어떤 책을 편찬하다라는 이 편찬이란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기술하다라는 뜻은요, 치수의 그 기술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록하여 서술하다라는 뜻으로 쓰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단어 모두 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물고기의 아가미를 들추어 보면 곱고 붉은 조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가미 안에 있는 빗살 모양의 호흡기관으로 세엽이라고 한다. 이 기관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산소를 취할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물고기가 일단 대기 중에 노출되면 세엽이 서로 엉켜붙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에 빠진다. 1번, 세엽은 물 밖에서는 기능이 정지된다. 2번, 세엽은 색이 붉을수록 기능이 뛰어나다. 3번, 세엽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 4번, 세엽은 수중에서 호흡할 때 서로 달라붙는다. 답은 1번, 세엽은 물 밖에서는 기능이 정지된다입니다. 자, 위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물고기의 아가미를 들추어 보면 곱고 붉은 조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물고기의 아가미를 보면, 그쵸, 이렇게 들어서 보면 아주 예쁘고 붉은 어떤 조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아가미에 곱고 붉은 조직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아가미 안에 있는 빗살 모양의 호흡기관으로 세엽이라고 한다. 즉, 이것은 곱고 붉은 그 조직을 우리는 세엽이라고 하고요. 그 세엽은 호흡기관입니다. 후시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호흡기관으로 세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관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산소를 취할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즉, 이 기관은 물고기가 물에서 산소를 이렇게 마실 때 어떤 간격, 이팅더 간격을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물고기가 일단 대기 중에 노출되면
세엽이 서로 엉켜붙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에 빠진다. 자, 그러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대기 중은 물 밖이라는 뜻이죠. 물 밖으로 나오면 세엽이 서로 붙어서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에 빠진다. 즉 호흡 곤란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자, 하지만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세엽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아래에서 어떤 문장이 일치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엽은 물 밖에서는 기능이 정지된다. 자, 물고기가 일단 대기 중에 노출되면 세엽이 서로 엉겨붙어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에 빠진다. 즉 세엽은 물 밖으로 나오면 기능을 하지 못한다. 기능이 정지된다. 자, 의미상으로 1번은 일치하는 문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세엽은 색이 붉을수록 기능이 뛰어나다. 자, 붉다라는 표현이 위에는 나와 있지만 곱고 붉은 조직이 있다라고 했지 붉을수록 그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제시되어 있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일치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세엽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 자, 세엽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움직인다라고 했죠. 자, 산소를 취할 때 세엽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시간 간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간격이라는 말은 있지만 시간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4번에 보시면요. 세엽은 수중에서 호흡할 때 서로 달라붙는다. 자, 세엽은 일단 대기 중에 노출되면 서로 엉겨붙어서 그 기능을 못한다. 즉, 수중이 아니라 밖에서, 그쵸? 물 밖에서, 물 안에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위에서 제시된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가미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아가미는 어류, 즉 물고기들의 호흡 기관을 우리 아가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들추어보다라는 뜻은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속이 보이도록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노출되다 이런 단어 토픽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네, 노출되다는 보이거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나다,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엉겨붙다라는 뜻은요. 한 곳에 얽히고 붙다라는 뜻으로 세엽이 서로 엉겨붙다, 즉 세엽이 안에 있는 그 기관들이 모두 다 조직들이 모두 다 한 곳에 이렇게 붙어버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우리 일치하는 의미를 고르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문장별로 각각 빠르게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빨리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위의 문장과 어떤 문장이 일치하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만 빨리 속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를 정리하고 아래 1, 2, 3, 4번에서 어울리는 답을, 일치하는 답을 찾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자, 1, 2, 3, 4번에서 위의 문장의 의미상으로 일치하는 것이지 절대로 똑같은 단어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치하는 문장을 찾으실 때 똑같은 단어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문장으로 일치하는 의미상에 일치되는 내용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